안녕하십니까.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해성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 수능 완성 222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해성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성에 꼬리가 생기는 원인을 보니까 해성이라는 놈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뉴턴이 나타나서 이 만약에 기체라면 태양 부근, 그러니까 근일점, 태양 부근에서 뜨겁기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처럼 딱딱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휘플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더러운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얼음 덩어리하고 여러 가지 광물들이 한꺼번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측 결과 그것이 탄소, 수소, 무기물, 얼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 뒤에 이제 한참 있다가 로제타 탐사선이 바로 이제 추르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이제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해성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물속에 있는 중수소의 비율이 지구에 있는 물보다도 3배 더 높더라. 중수소가 지구보다 3배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성의 물은 지구 물하고 기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또 이제 거기 이제 단주기 해성, 보통 주기가 200년 이하인 거, 단주기 해성은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거기서 만들어진다. 근데 카이퍼 벨트라는 게 뭐냐면 원시 태양계 물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요. 여기 지구궤도가 있고 화성궤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 이렇게 이제 해성이 이렇게 아주 기다란 타원궤도를 돌면서 옵니다. 근데 명왕성 저쪽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제 꼬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화성과 목성 사이부터 꼬리가 이렇게 쭉 나타나요. 꼬리가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태양에 가까울수록 꼬리가 길어요. 그리고 꼬리의 방향은 항상 태양하고 반대쪽을 이렇게 향합니다. 그래가지고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해성의 경우는 76년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성의 궤도와 함께 과학자들의 관심을 가진 주제는 해성의 구성 물질과 구조였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성에 꼬리가 있는 것은 해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요. 뉴턴은 해성이 근일점에 도착하면 뜨겁기 때문에 만일에 기체로 구성되어 있다면 높은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해성은 행성처럼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만 해성은 생기는 데가 영하 100도 정도 되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때부터 꼬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휘플이라는 사람은 해성이 강력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라 광물 알갱이들과 여러 다른 물질이 곳곳에 흩어져서 소위 말하는 더러운 얼음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실제 분광기로 관찰을 해보니까 탄소, 수소, 무기물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 이제 해성이나 행성은 모두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돌아요. 행성은 좀 원에 가까운 타원 궤도를 돌지만 해성은 아주 길쭉한 타원 궤도를 돕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쪽 명왕성 쪽으로부터 이렇게 와요. 태양에 가까운 점을 근일점, 태양에서 먼 점을 원일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평균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 거리는 뭐냐면요, 근일점 거리하고 원일점 거리를 합해가지고 반 나누면 그게 바로 평균 거리예요. 여기서는 긴 반지름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19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데요. 맞는 걸 골라봐라 그랬거든요. 여기 엔케 해성, 템펠 해성, 스위프트 해성 그랬어요. 근일점 거리, 원일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평균 거리가 돼요.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 거리,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평균 거리. 평균 거리가 누가 제일 커요? 스위프트가 제일 크고요. 템펠이 그 다음 크고요. 엔케가 제일 작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틀리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원일점을 고려할 때
앵케 해성과 스위프트 터틀 해성 모두 지구에 가장 근접했을 때의 속도가 원일점에 있을 때보다 빠르다 그랬는데, 그래요. 근일점에 있을 때는 속도가 빨라요. 원일점에 있을 때는 속도가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고요. 근일점에서는 빨리 지나가요. 이걸 그 케플러의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간 면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일점에서는 빠르고요. 원일점에서는 천천히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